그리고 이제 필옵틱스라는 기업을 문의 주셨는데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장비사입니다. 지금도 보면은 매출 비중을 놓고 봤을 때 디스플레이가 85%고요. 2차 전지가 11%, 기타가 4%입니다. 요거 자료를 좀 찾아보긴 했는데 2차 전지 비중이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사실 디스플레이 회사라기보단 2차 전지라고 회사로 좀 볼 수 있는 게 있지만 좀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한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어요. 그래서 뭐 폴드 부품을 들어가는 그 깎아내는 UTG 기술력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계속 소모품 이 파인 메탈 마스크 쪽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어요, 돈을. 예. 고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. 결국에는 이런 사업들이 결국에는 본 궤도에 올라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주가가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작년과 재작년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가장 강했던 섹터는 2차 전지였습니다. 뭐 결국 삼성 SDI도 85만 원 갔다가 지금 50만 원 이하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것처럼 좀 약간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사실 피로티스는 실적도 안 받쳐주는데 테마와 이슈로 많이 올라갔던 건 있어요.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적을 보여주고 나서부터 비중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피로틱스는 더 이상 2차 그 디스플레이 회사가 아니라 2차 전지 쪽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투자가 걷어들이면서 이익 회수기에 들어가는 시점을 좀 잘 캐치하시면서 비중 관리라든가 탈출 구간들을 잘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신규 사업을 좀 믿으신다면 좀 홀딩을 해도 괜찮은 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저희도 뭐 이렇게 확인까지는 회사 쪽에다 확인까지는 안 해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이게 리포트가 커버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리포트 커버도 거의 없었고 그 얘기는 이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회사 측에 전화를 한번 해보셔서 주담 쪽에다가 전화해 보셔서 한번 물어보셔서 그 뉘앙스 주담이 말하는 뉘앙스를 한번 캐치를 해보시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. 네. 네, 그리고 이제 SK 또 지주회사 문의 주셨는데 지주회사라는 게 참 투자하기 어려운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과연 이 SK가 가지고 있는 이 보유 지분들, 또 SK가 밑에 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또 그 밑에 이런 어떤 지배 구조에 있어서 SK라는 회사를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되나, 지주회사에 대해서. 과연 수많은 이런 지분 가치들을 평가를 한다는 거는 사실 거의 뭐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지주회사는 좀 투자하시는데 좀 고려를 많이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차 요기 구간의 박스권을 깨고 밑으로 내려왔지만 지금 요 지지선 바닥 한번 단기적으로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좀 그림들이 좀 그려지고 있어요.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추세도 어느 정도 살아있고 단기 평선이 좀 장기 평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 판다기보다는 조금 더 홀딩을 한 후에 반등이 나오면 좀 정리를 하시는 수순이 어떨까 싶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지주사 투자가 정말 어렵거든요. 그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습니다. 자회사를 상장을 시켜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결국 지주사 주주들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번 대선 이후로 좀 이런 시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. 이런 더블 카운팅 이슈도 이제는 뭐 더 이상 물적 분할 못하게 지금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면은 대선 이후에는 좀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지주사의 경우에는 내부라고 하죠. 순자산 가치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것만 보게 되면 너무 싸요. 너무 싼 게 많은데 지금까지는 이제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저평가를 받았다라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선 이후에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마 지주사를 보자라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SK뿐만이 아니라 SK스퀘어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. 그럼 지주사가 아마 한 번은 시세를 크게 한번 낼 가능성이 대선 이후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지주사 들고 쫄 건 아니죠. 뭐 상단 폐지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바이오도 아니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
그리고 아마 라스트 기업일 것 같은데요. 이제 금호석유입니다. 우선은 좀 차트부터 먼저 보면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. 코로나 전후 주가를 비교했을 때 4배에서 6배 이상 좀 주가가 좀 상승했지만 결국 그 고점을 찍고 나선 지금까지 계속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최근 들어서 여기 살짝 희미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좀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하고 있는 그림들이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지만 이제 결국 미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또 영업이익이 추이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결국 이 회사의 어떤 주가 상승 동력을 발목 잡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. 화학 같은 경우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스터디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오늘 한 15개 종목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되게 딥하게 공부는 못해서 그냥 표면적인 숫자만 보고 좀 얘기 드리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신세계 INC가 이제 마지막입니다. 신세계 INC 같은 경우는 신세계 그룹을 담당하는 이제 IT 개발 회사이고요. 현재 폰은 나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. 이 박스권 구간을 계속적으로 좀 횡보를 해오고 있습니다. 그래도 뭐 최근 들어서 조금씩 저점을 좀 높이는 부분도 있고, 이게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SSG 그 닷컴이 회사가 좀 커 나가는 부분도 있고, 이번에 또 지마켓 인수권도 있었고, IT 쪽에 대한 역할론이 대부분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래서 저점 높이면서 상승 추세 보이고 있으니까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셔도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 신세계 INC는 일단은 뭐 이마트24, 쓱닷컴 이쪽 계열이잖아요. 지금 아마존에 그 아마존고라고 무인 매장이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신세계 INC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은 이제 완전 스마트 매장이라고 하잖아요. 무인 매장. 이 무인 매장에 대한 테마가 한번 불면은 이 종목은 한번 슈팅은 나올 것 같아요. 뭐 솔직히 실적이나 뭐 뒤에 이마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든든하잖아요. 그런데 결국 주가가 언제 가느냐의 문제는, 그래서 이거는 결국 테마로 엮여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인 매장 테마,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요새 조금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 둘씩 무인 매장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술만 안 파는 거죠. 거기서는 술만 안 파고 들어가 보시면은 카메라가 엄청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, 예, 결제를 하고 나오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빠르게 이게 늘어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테마를 한번 타게 되면은 슈팅 나오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뭐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나오셔야 되고, 아니면은 뭐 그때 타서 테마를 타서 수익을 어떤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게 언제 갈지 솔직히 모르겠어요. 그런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